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건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는데요. 예, 오늘은 주식 입문자를 위한 알고리즘 트레이딩, 그 부분에서 세 번째, 부자 되는 알고리즘, 최적 매수 시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한 강의를 전반부에 하고, 후반부에는 이제 검색식을 조금 작성하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이 강의에서 추세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매수 시점을 잡을 때 언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인데, 먼저 확인하고 매수를 할 것인가, 예측하고 매수할 것인가. 물론 뭐 실력이 뛰어나거나 예지력이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측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할 때 확인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추세, 이동평균선, 수급,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핵심 캔들 분석에서 이거는 뭐 사실 캔들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양봉, 그다음에 상승 삿바형, 샛별형,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시가 그리고 장중 공략 검색식을 작성할 때 사실 이제 뭐 시초가에 어떻게 올라간다 이런 내용들도 있겠지만, 왜 이런 쪽으로 검색식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요약을 해서 드리는 순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는 언제 진행할까? 예측할까? 확인할까? 제가 둘 다 맞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은 예측과 대응, 확인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예지력이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측하시고 트레이딩 합니다. 간혹가다 저도, 간혹가다가 아니고 저도 예측을 상당히 좀 많이 하면서 트레이딩을 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초보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좀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오히려 좀 안전한 방법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과치, 물론 이제 뭐 이 다 결과치가 일반화된 과정들은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제가 경험상 봤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환솔 인티 큐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뭐 지극지극 하고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양봉도 나오고 좀 매수들 해도 되겠다라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제가 지난번에 추세라든 이런 내용들을 말씀드릴 때, 추세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거래가 일면서 여기에서 치어 올라갈 때 여기에서 눌림목을 잡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여기 이 자리인데 돌파 못하면서 그다음부터 그냥 주가 그대로 쭉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해서 들어가는 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다. 오히려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추세는 확인하고 들어가자. 앞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보시면은 한솔 인티큐버 여기에 저항을 막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정확하게 이제 매수 포인트를 잡으시려고 하면은 여기 라인이죠. 여기 라인을 돌파하면서 위쪽으로 가는 자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에 성급하게 진입을 하면은 간혹가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게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이 추세를 이탈하게 되면 여기에서 로스컷이 들어가야 되죠. 이 로스컷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야말로 낭패를 당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하나 더 확인하고 지오 엘리멘트가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방송에서 자주 언급을 드리기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고점 저항을 받았죠. 저항을 받고 여기에서 돌파하는 자리입니다.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돌파를 하고 나서 여기에서 눌림이 나왔을 때 이게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스코 엠텍도 마찬가지죠. 요즘 포스코 엠텍도 제가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상당히 급등을
세를 기록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고점에서 고점 저항받고 그다음 요 자리죠. 돌파하는 자리. 최소한 돌파하고 나서 완급 조절을 보일 때 이때가 매수하는 자리다. 이걸 이제 여러분이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확률 낮은 쪽에 예측했는데 맞으면 희열이 있겠지만 주식 투자는 현실이다라는 것. 틀리면은 거기에 따른 대응을 해야 됩니다. 즉 대응은 다른 거 없습니다. 손절매를 감행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 확률 높은 쪽에 승부를 건다라는 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식 매수 3박자. 조금 이제 이 이론적인 부분들은 좀 빨리 지나가고 뒷부분에서 제가 금색식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추세에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추세를 확인하자고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추세에서 그다음에 들어가는 게 패턴입니다. 패턴. 이 패턴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동평균선에 대한 방향, 전체적인 평균값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 보셔야 돼요. 되도록이면 평균값이 위쪽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만이 떨어지더라도 오히려 이제 평균값이 전체적으로 위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어떤 확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별, 그다음에 진성 골든 크로스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수급을 확인해야 됩니다. 사실 뭐 주식 시장에서 수급이 깡패죠. 아무리 좋지 않은 종목이라도 외국인 매수,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된다라고 하면은 그 주식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속이 되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클라이막스가 나오는 경우에서는 수급이 지속이 되더라도 고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이런 클라이막스를 어떻게 판단을 경험적으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 적어도 3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고 보셔야 된다.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 추세, 아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세에서 패턴을 완성하고 진입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상승 추세라는 것은 기준점 A에서 기준점 B, 그러니까 기준점이 기준점보다 비교점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거꾸로 뒤집어지면 이렇게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 여러분들이 공략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이 완성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쌍바닥이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패턴이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한솔 인티큐브를 봤을 때 이런 어떤 절하형 지속형 패턴에서 위쪽으로 방향을 틀어가는 시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고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뭐 포스코 그룹 주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23년 최저점, 여기가 기준점이 되겠죠. 요 기준점에서 그 다음 비교점을 쭉 연결해서 보면은 포스코홀딩스는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주가가 우상향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그 다음 비교점이 여기였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왔을 때 당연히 여기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매수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다시 떨어졌다가 여기 오면 또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 리스크를 지더라도, 그 다음에 여기 왔을 때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는 계속해서 주가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패턴을 완성했을 때. 여기에 보시면은 저점은 높아지면서 고점은 이렇게 일정 수준에 있는 상승 삼각형 모형이죠. 그럼 만약에 기존 보유자는 그대로 홀딩이겠지만 신규 매수자는 박스를 돌파하는 시점이 되겠죠. 이게 이제 패턴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확률이 높은 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야 된다. 여기에서 이제 거래 정가, 정배열 이런 부분들도 확인하셔서 보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쌍바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사실 제가 이건 이론적인 강의를 하더라도 현장에 들어가서 현실에 들어가서 보면 그대로 되지 않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사기도 전에 올라가는 거 아니까 욕심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배우신 대로 하시면은 적어도 손실 볼 확률이 저는 50에서 60% 정도 줄어든다. 이익 볼 확률은 50에서 60% 이상
높아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 보시면은 STI라는 종목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급등이 나왔죠. 이 급등이 나왔을 때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제 내용들입니다. 아까 제가 봤을 때 추세라든지 이런 내용들, 적어도 이제 20일 이동 평균선이나 이런 내용들은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패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뭔가 모르게 패턴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 어디에서 매수를 들어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고점에서 내려왔고 다시 저점에서 내려왔고, 그 여기에서 매수를 할까? 예측 매수를 할까? 매수를 하는 것도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다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여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겠죠. 좀 더 안전하게 확인하고 매수하는 방법은 여기 고점대입니다. 이 고점대를 돌파하는 시점, 거래가 터지는 시점,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식처럼 뭐 외우시든지, 그 대신 이제 고점에서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 있는 패턴들이 있죠. 이런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곤란해요. 그럼 여기에서 저점이다, 고점이다라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 기준을 정해야 될 겁니다. 여기에 장기이동 평균선, 장기이동 평균선 하단권에서 이런 패턴, 쌍바닥 패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왔을 때 고점을 돌파하면은 매수한다라는 나름의 이제 공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여기 보시면은 매수 공략점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여기 쌍바닥이죠. 예, 쌍바닥이고 직전 고점대 라인을 돌파하면서 거래가 증가되는 시점. 예, 여기를 이제 패턴상에서 매수점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하나 제가 조금 지표하고 같이 섞어서 확률이 제가 봤을 때 이거 90% 이상, 대형주 쪽에서는 한 90% 이상 나오는 그림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현대차입니다. 현대차. 현대차를 보시면 재밌는 현상이 나와요. 분명히 급락이 나왔죠. 그죠? 예, 급락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저점 찍고 여기 한 20%, 30% 가까이 올라오는 패턴들이 나옵니다. 그 위에 보조 지표하고 보면은 뭔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죠. 다음 장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이점이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보시면 이런 흐름이죠. 여기 보시면은 보조 지표, 이게 MACD입니다. 제가 경험치로 봤을 때 이거는 거의 90% 이상 확률이 나와요. 이런 흐름들. 그게 또 이제 대형주 쪽에서 좀 잘 맞습니다. MACD를 보시면 여기 주가 A 구간하고 B 구간하고 보면 주가는 떨어져 있죠. 반면에 MACD는 올라가 있죠. 이게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가 발생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떨어져 있지만 왠지 모르게 매수세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패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상승 쪽으로 확률 90% 이상이다.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패턴들은 여러분들이 잘 한번 연구해 보시면 되고, 이게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보면은 여기 A 구간하고 B 구간하고 지표값을 보면 지표값은 분명히 같은 구간 쪽에서 올라왔죠.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주가는 보면은 A하고 B하고 보면은 주가는 떨어졌고 지표는 올라갔죠. 요거를 이제 상승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확률이 거의 90%다.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져 있는 시점에서 저점을 잡아주는 데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 요 기억을 여러분들이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는 추세가 우상향할 때 매수하고 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추세를 정할 때 기준 이동평균선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 이동평균선을 뭐든지 정하세요. 대략적으로 보면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을 단기로 보면은 많이 정하는데, 그 20일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을 할 때 5일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걸 보고 이제 가성이나 진성이나 이걸 이제 구별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진성 골든 크로스가 나왔을 때 이때 매수한다. 그리고 상승 추세일 때 매수한다. 크로스가 났을 때 매수한다. 라는 내용인데, 이거를 좀 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준 이동 평균선을 2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보고, 기준 이동 평균선이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매수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때는 매수를 하는 게 맞다. 예, 맞다. 그다음 골든 크로스가 나도 여기에서 나야 된다.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 떨어지는 시점에 골든 크로스가 나면은 안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이 조금 빠르고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뭐 이미 이걸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요거는 이제 가성 골든, 가짜 골든 크로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단기선이 중기선을 돌파를 했죠. 근데 왜 가짜의 판단은 어디에서 나오냐? 21선이 기준선인데 이게 내려오고 있는 시점에서 단기선이 올라가더라도 평균값 자체가 전체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조만간에 바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는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여기에서 보면 진성 골든 크로스 20선이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방향을 위쪽으로 틀었죠. 트는 시점에서 골든 크로스 나오는 거는 진성 골든 크로스, 이때 매수하는 것이다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면은 요게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 보면은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는 시점, 연두색선이 20일 이동평균선인데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무리 골든 크로스가 나 보니 좀 이따 바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매수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면에 20일 이동평균선이 추세를 잡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시점에서 떨어졌다 골든 나오고 떨어졌다 골든 나오고 떨어졌다 골든 나오고 하면은 이때는 매수를 하는 것이다. 삼성전자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들도 다 마찬가지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은 매도 정점, 매수 전환, 그 다음에 매수 지속, 매수 정점, 매도 전환, 매도 지속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이클을 그리겠죠, 그죠? 자, 매도, 그 다음에 매도 정점, 그 다음에 매수, 매수 정점 이렇게 이제 빠지겠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갈 것인가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하고 요 구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매수하시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도 역시 매수하시면은 안 되겠죠. 요거를 이제 판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예,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삼성전자가 그냥 잔잔한 날 평균적으로 보면은 뭐 한 200만 주 정도씩 외국인들이 매수를 쭉 해왔습니다. 지금 매수 구간에 들어와 있네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500만 주, 600만 주 정도 매수를 하면서 슈팅을 탁 치겠어요. 그게 클라이막스입니다. 반면에 마이너스 200만 주씩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떨이로 마이너스 600만 주 정도씩 매도를 했습니다. 여기가 매도 클라이막스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조금씩 야금야금 매수를 하고 있다가 에이 안 되겠다, 막판에 에라이 모르겠다, 그냥 몰아서 매수하는 시점, 거기가 매수 클라이막스. 몰아서 파는 시점이 매도 클라이막스.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매도 클라이막스, 어느 특정 구간보다 평균적으로 매수가 많이 잡히는데 그 다음 날 하루 더 지켜보시고 매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거기가 정점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 매수하시면 안 돼요. 반면에 매도가 많이 나오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 딱 지켜보세요. 다시 이제 신규 매수세들이 들어오는지 그거를 보시면은 거기가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구나.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여기에 이제 이 SK 하이닉스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형주들이나 이런 것들 트레이딩 하실 때 보시면은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수급을 요 그래프를 한번 주가에 한번 넣어보세요. 넣어보시면 SK 하이닉스는 확연하게 빨간 게 외국인인데 외국인 종목이죠. 외국인, 삼성전자도 외국인 종목이에요. 그 요렇게 넣어보면은 외국인들이 그 종목을 끌고 가는 종목이 있고 또 기관이 끌고 가는 종목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는 여러분들이 수급 주체는 누구를 봐야 된다? 외국인 종목이면 외국인을 봐야 되고 기관 종목이면 기관을 봐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클라이막스가 나왔을 때는 매수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다. 매도 클라이막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해야 된다. 그게 전환점. 이거 여러분들 보시면은 제가 너무 빠르게 저만 알고 있으니까 너무 쉽게 너무 빠르게 그냥 지나가 버린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면 외국인들의 매수 정점이에요.
예, 정점이에요. 예, 주가도 보면 올라왔죠, 그죠? 여기 올라왔고, 여기 올라왔고, 여기 올라왔고, 여기도 지금 올라와서 주가 그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근데 이게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수급이 빠지죠. 수급이 빠지죠. 빠지면서 주가도 빠지죠. 자, 빠지면서 빠지죠. 예,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보시고 거기에서 터닝 포인트를 찾으시면 돼요. 그 터닝 포인트 찾는 거를 일정 구간 매수하다가 특정 구간에서 특정한 날 많이 매수했거나 많이 매도한 날에서 변화가 나타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핵심 캔들 분석에서 장대 양봉, 상승, 삿바형, 샛별형 요거는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원리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장대 양봉은 뭐 사실 요런 거죠. 시초가부터 고가까지 세력가고 개인 뭐 누군지 몰라요. 그냥 막 물밀듯이 들어온 겁니다. 여기에 보면 초보자도 있고 호스도 있고 세력도 있고 뭐 아저씨 뭐 다 있습니다 이게. 반면에 상승 삿바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윗골을 달았습니다. 시초가를 깨지 않은 세력성 매수. 그다음에 샛별형은 이제 캔들이 세 개가 조합된 건데 이게 이제 저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장대 양봉은 요겁니다. 이 장대 양봉은 왜 보셔야 되냐면 추세의 전환입니다. 추세의 전환. 하락을 하는 시점에서 바닥권에서 나오는 장대 양봉은 추세의 전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추격 매수는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눌림이 나오면은 매수를 하시는 추세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잘 노리시라고 말씀드리고 검색식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이 장대 항목을 분석하는 거예요. 어떤 검색식이든 간에.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눌림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장대 양봉은 추세 전환이다.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승 삿바형 같은 게 우리가 이제 영망치라고도 하고 주로 이제 종가용이라든지 그다음에 저점을 잡아줄 때 확인하는 캔들로 많이 씁니다. 왜 종가용으로 쓰냐면 이 윗꼬리 부분을 이렇게 이제 눌림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 윗꼬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차익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익 매물들이 나오고 다시 터닝 포인트를 잡겠죠. 이 터닝 포인트를 잡을 때 매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캔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제 저점을 형성한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시초가를 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 상승 삿바형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지는 것을 세력성 매수애들이 방어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점권에 자주 이런 캔들이 나타나면은 아 조만간 반등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종가 눌림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캔들이 나오다가 장대 양봉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나오다가 그 다음에 윗꼬리를 달면서 이런 캔들이 나왔습니다. 이 윗꼬리를 뭐라 그랬죠? 요거라 그랬죠? 요거라 그랬죠? 이 눌림이라 그랬죠? 그 눌림이 나오는 캔들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종가용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종가 검색지에서도 주로 이런 쪽을 잡는다고 보시면 돼요. 바닥권에서 나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종가 눌림목, 그다음에 저점 확인용 그런 캔들로 보시면 되겠고요. 샛별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게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바닥을 형성할 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종목이 지금 지오 엘리먼트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샛별형이 나왔죠.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고 여기서도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왜 샛별형이 급등이 나오는 캔들인지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기에 좀 복잡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 화면에 잘 나갈 것 같은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샛별형은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런 캔들이 되는 겁니다. 캔들 세 개를 모아놔가지고 그걸 하나로 해석을 한번 해보면은 제일 첫 번째 캔들의 시초가가 시가가 되는 거예요. 시초가가 시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캔들에서 만약에 저가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게 최저점 꼬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캔들, 이 세 번째 캔들의 종가가 이 캔들의 종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윗꼬리가 고가가 되는 것이고요. 요 세 개를 합쳐서 보면은 캔들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바닥권에서. 그 약간 이제 망치의 양봉에 가깝죠. 망치의 양봉이라는 건 뭐냐면은 저가 매수세 더 이상 빠지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면서 시초가를 위쪽으로 밀고 올라갔죠. 밀고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반등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내용들이 높은 캔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에서 샛별형 캔들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캔들이죠. 이 세 번째 캔들이 첫 번째 캔들에서 시초가를 만든다 그랬죠. 그 시가를 돌파하거나 고가를 돌파할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보시면 캔들 두 개를 보면서 오, 저점을 잡아줘요. 방향을 잡아줘요. 근데 세 번째 캔들이 딱 나오겠죠. 보통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수가 폭락이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습니다. 종목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급락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저점을 잡아줄 때 보면 첫 번째 급락 나올 때 음봉 나오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간 음봉에서 그 다음 여기에서 보시면 양봉 잡아주면서 저점을 잡아주는 게 나오죠. 불안하다 말이에요. 두 개 가지고. 하나 가지고 더 보자. 그리고 세 번째 캔들 보면서 첫 번째 요 캔들의 시초가를 돌파를 하면은 거기가 매수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런 샛별형 캔들도 여러분들 저점을 행사할 때 보는 것이니까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색식 작성에 대한 내용들인데 오늘은 이제 그 장대 양봉 아까 말씀드린 장대 양봉 상승 삿바형 샛별형 이런 내용들을 조금 포함을 해서 금색식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시초가 금색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금색식을 조금 이따가 이제 만들어 보겠지만 금색식 만드는 것보다 트레이딩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 게 더 중요해요. 시초가는 뭡니까? 말 그대로 아침 시초가부터 매수를 붙는 거거든요.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시초가부터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조건을 선별해서 내야 됩니다. 그리고 시초가는 여기 9시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3시까지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센 종목도요. 상한가 가지 않으면은 9시부터 해서 3시까지 가면은 전부 다 허물허물 하면서 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금색기, 시초가 종목의 트레이딩은 9시에서 적어도 9시 20, 30분 안에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 20, 30분 안에 끝나게 달릴 수 있는 종목, 활발한 어떤 요런 변동성, 요런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도구를 어떤 걸 할까요?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볼 때 수동으로 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 이제 각 증권사에서 자동으로 매수 트레이딩하는 요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일단 시간이 되면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시에서 30분 사이에 가장 거래가 활발하다.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30분 정도까지는 남아있다. 저것 때문에 난 무조건 매수해야 돼, 올라가야 돼. 30분 지나고 나면 분석하기 시작하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변동성이 크고 희망치 않은 투자자들이 많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요게 이제 지수입니다. 지수를 보면 요거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9시, 여기가 9시 30분, 매일 9시 30분에 거래가 발생된 거예요. 30분봉을 가지고 본 겁니다. 가장 활발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트레이딩은 9시에서 30분 사이에 끝내야 된다는 게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셔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초가 검색기는 무조건 직진성입니다. 아침 초장에 매수가 되면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조건들을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런 종목들이 검출이 되고 그런 요건들을 여러분들이 넣어줘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거는 지금 HITC가 되겠습니다. HITC도 보시면 여기 쪽가 뜨면서 양봉 잡아주고 그대로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직진성이 있게끔 하려고 하면은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초반 9시부터 해서 수반이 돼야 돼요. 수반이 되지 않는 종목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널널하게 이렇게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요건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전략을 짜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제가 금색식에 대한 그 매수 최적 매수 시점에 잡는 부분들은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바로 다음 편에서는 이번 상각에 맞는 금색식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작사하는 방법들 여기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제가 다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이제 최적 매수 시점에 대해서 한번 봤고요. 오늘 이제 금색식을 작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HT에서는 이제 K사 HTS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시가 공략을 하려고 하면은 여기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일단 제일 먼저 이제 거래량 증가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이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입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9시에서 9시 30분은 뭐 경매시장과 수산물 경매시장과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저도 9시에서 30분 사이에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거래가 되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서 만약에 주가가 음봉을 그리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주가 비교, 그러니까 양봉에 대한 내용들 이게 나왔을 때만 나는 하겠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 등락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최첨에서 사가지고 저렴하게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내면 좋겠지만 또 그런 종목들은 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정 수준 이상 상승에 대한 어떤 요건, 약간 이제 탄력적인 종목을 찾는 거니까 이런 요건들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가가 좀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평균선이 추세가 하향세를 보이고 있으면은 또 만약에 매수 포인트를 잘못 잡으면은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추세를 하고 그 다음에 신고가 거래량, 뭐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뭐 20일간에 60일간에 120일간에 최고 거래를 뚫었다라는 것은 그 매물을 돌파하는 거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 뒷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HTS를 여러분들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HTS를 여러분들 이제 지금 제 얼굴은 안 나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약간 잘려버리네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그 조건식을 하나 짜놨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조건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조건 세로 작성을 누르게 되죠. 세로 작성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깨끗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앞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쓸데없는 종목들은 검출이 안 되게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보시면은 윗단에 보시면 이제 대상 변경을 누르게 됩니다. 대상 변경을 누르게 되면 여기에 뭐 관리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투자 경고 종목도 있고 우선주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필요 없거든요. 관리 종목, 투자 경고, 우선주, 거래 정지 당연히 뭐 필요 없는 것이고요. 정리매매, 환기 종목, 그다음 투자 주의 종목, 뭐 불성질, ETF, 스펙, ETN, 권리락 종목들 조금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불필요한 종목들을 싹 다 없애버립니다. 단기 과열 예고 종목이라든지 뭐 공매도 과열 종목이라든지 뭐 초저 유동성, 이상급 등 뭐 경고 예고 종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면서 없애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제일 먼저 이제 보셔야 될 부분들이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필터링 조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요건들을 넣으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뭘 넣어야 되냐면은 전날 대비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뜨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발굴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보시면은 거래량 치시면 됩니다. 거래량. 거래량. 거래량 치시면은 여기에 전일 거래량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거래량도 있죠. 거래량도 있고 그 다음에 N봉 대비 거래량 증감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래량 비율이 있습니다. 거래량 비율 N봉이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요거를 갖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일봉전이 있고 영봉전이 있습니다. 일봉전은 전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영봉전은 당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일보다 거래가 한 일단 100% 정도를 한번 넣어볼까요? 100%는 전날 거래가 10만 주면은 10만 주입니다. 이상 이렇게 한번 넣어가지고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수정 한번 하면 되니까요. 일단 요거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제가 이제 양봉 조건이어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건식에다가 주가 비교를 한번 쳐봅니다. 예. 주가 비교를 치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보시면 일봉전 종가, 그다음에 영봉전 종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당일 양봉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일봉전을 영봉전으로 바꾸고요. 영봉전 시가보다 종가가 큰 게 이제 양봉이다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영봉전 종가 되어 있는 것 같아 영봉전 시가라고 이렇게 해봅니다. 자, 요거를 추가를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은 지금 몇 개 정도의 종목이 검출돼서 나오냐면은 약 320개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죠. 요 320개 되는 종목이 과연 어떤 것들을 그 중에서 뭐 아무거나 한번 찍어서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한양행 나왔죠. 유한양행도 캔들이 양봉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보시면은 차트가 거래가 전날보다 증가가 됐고 일단 캔들에서 보면은 자 양봉이 나왔습니다. 일단 두 개 조건은 만족을 하죠. CJ 대한통운 마찬가지. 그 다음에 일동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자 한국 N컴퍼니 3천당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동아소시홀딩스 같은 경우에 보면 연두색선이 21일 이동평균선인데 21일 이동평균선이 하향을 하고 있는데 요게 떴단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그 이론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이동평균선이 그러니까 5일선하고 지금 20일 이동평균선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20일 이동평균선이 하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검출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넣어주냐 하면은 이동평균선의 추세를 한번 넣어주면서 동아소시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은 싹 없애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가, 이동평균선. 자, 이동평균선을 한번 치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이동평균선 안에서 하단에 보면은 주가 이동평균선 추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주가 이동평균선 추세를 넣어보면은 영봉전에서부터 해서 자 21일 이동평균선을 한번 넣죠. 21일 이동평균선이 상승 추세가 2회 이상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영봉전부터 해서 일봉까지 이렇게 전일까지 보면 2회 이상 상승적으로 전환되는 종목이다. 요거를 한번 추가를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은 몇 개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약 100개 정도가 나오죠. 그럼 동아소시홀딩스나 이런 것들은 안 나와야 되겠죠. 아까 일동홀딩스는 나와 있었고요. 지금 보시면은 상승적으로 가닥을 잡았죠. 세아베스틸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SK네트웍스, 이화공영, 삼양식품, 뭐 흥하해운, 자 삼영 뭐 이런 종목군들이 나왔습니다. 한 100개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등락률에서 보시면은 흥하해운이나 그 다음에 퍼시스나 그다음 삼부토건이나 이런 종목들이 만약에 시초가부터 나온다고 하더라도 별로 탄성이 별로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서 하나 또 넣어주겠습니까? 자, 주가 등락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어떻게 보면은 시나리오를 짜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조건에 맞는 종목들만 한번 뽑아내는 거예요. 그 주가 등락률을 보면 자, 일봉전 종가 대비해서 영봉전 종가 등락률이 아까 제가 한 5% 이상 됐으면 좋겠다 라는 내용들이에요. 여기 5%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5%를 넣으면은 금색이 지금 106개 정도가 나와 있는데 또 줄겠죠. 36개 정도로 줄게 됩니다. 그럼 이 36개 면면을 계략적으로 한번 찍어 보시죠. 자, 일동홀딩스, 이화공영, 그 다음에 삼영, 한국무브넥스, 자, SDX, 서틱, 상보, 기산텔레콤, KN솔, 코스다인, 랩지노믹스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고영 이런 종목들, 아이센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하나 더 내야 될 게 아침장부터 거래가 좀
터지는 게 좋겠죠. 터지는 게 좋겠고, 적어도 20일이라든지 60일, 120일 기준에서 봤을 때 신고 거래가 나오면서 좀 가는 종목들이 좋겠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신고 거래 요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그럼 여기에서 넣어보시면은 자, 신고 거래량이라고 있습니다. 신고 거래량이 있는데 여기 오봉중 신고 거래량 내지는 오봉중 최고 거래량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뭐 20일 한번 넣어볼까요? 한번 60일 정도 넣어볼까요? 그러면 한 60일 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60봉 중에서 신고 거래량 요거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27개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종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아침장에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돼요. 이런 종목들이. 그러면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시연을 하면서 방금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서 이거를 한번 짜봤던 내용들이고 원래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 와우렛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제가 1강, 2강 그 녹화를 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나와 있던 검색식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냐면은 자, 일봉전 거래량 대비 영봉전 거래량 비율 100% 이상. 그다음에 영봉전 시가, 영봉전 종가, 양봉이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다음 일봉전 종가 대비해서 영봉전 5% 이상. 그다음에 상승 추세 20일 이동 평균선 2회 이상. 뭐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다음 밑에 보시면 오봉중 신고가의 1% 이내 근접. 아까 제가 이제 20봉 중 신고가 이렇게 했지만 여기에서는 제가 단기적으로 왜 여기에 오봉중 신고가 1% 이내 근접 이렇게 조금 변형해서 넣어놨냐면은 단기 트레이딩을 할 때 5일간에서 신고가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내에 검색식이 좀 뜨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제시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조건하고 그 다음에 20봉 전 최근 120봉 이내에 금일 신고가 거래 발생 이거는 지금 제가 넣지를 않았는데 자 그러면은 체크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을 한번 검출을 한번 해보면은 여기 10개 종목이 나와요. 10개 종목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요렇게 많은 종목들이 뜨면 오늘 펩트론 같은 경우는 상한가 들어간 종목도 있고요. 코스나인도 상한가가 나왔었고 아이스리 시스템, 타이거 일렉, 뭐 리메더, 삼영, 뭐 이화공영, LG 하우시스, 기산텔레콤 뭐 이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많이 뜨면 여러분들이 선별하는데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거래량 일봉전 대비해서 거래량 비율이 100% 이상 이렇게 해놨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아침 시초가에 딱 떴을 때 9시에서 부터 해서 9시 한 30분 사이에 이제 좋은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100%면은 9시 언젠가는 모르죠. 9시 땡땡분부터 해서 9시 1분, 2분, 3분, 4분, 5분 사이에 전날에 10만 주 됐는데 오늘 10만 주를 초과할 때 뜨는 조건이거든요. 초과할 때 뜨는 조건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전일 거래를 돌파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요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기에서 검색기 여러분들 보면 딱 포인트가 나와야 돼요. 어떤 내용이 뜨냐 하면은 검색에 대한 조건, 그러니까 설정이 돼서 나오는 검색이 검출돼서 나오는 시세를 저점에서 잡는 게 아니고 한참 있다 위에서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지금 필터링 조건에서 거래량 M봉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보시면은 1봉전 거래량 대비해서 0봉전 거래량 비율 100% 이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걸 말고 조건식에서 전일 동시간 대비 전일 동시간 내지는 첫봉
요 기본 페이스를 깨지 않는 시점에서 분봉, 금일, 첫봉 대비해서 주가 등락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분 아니다. 1분봉 안 보려고 합니다. 저는 3분입니다. 3분 주기에서 금일 첫봉, 그러니까 9시 1분, 2분, 3분 사이입니다. 3분 사이에서 종가 등락률 내지는 몇 프로 이상 첫봉 거래량, 거래량 비율이죠. 요걸 넣겠습니다. 3분 주기에서 여기 보시면은 3분 주기에서 금일 첫봉 거래량 대비해서 영봉전 거래량 비율 내지는 일봉전이 되겠죠. 여기에서 요걸 일봉전. 전날 거래가 20만 주 정도 됐다고 하면 금일 3분 사이, 첫 3분 사이에서 거래가 전날 거래의 10%다. 20%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절해서 요걸 변형해서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왜 지금 이 시간대 여러분들이 보내드리냐 하면은, 장이 이거는 개장을 할 때 나와야 되는 건데 이게 끝나고 나서 하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기본 거래량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요거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필터링 조건에서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그대로요. 3분 주기에서 금일 거래량 대비해서 일봉전 3분 주기 금일 거래량 일봉전 거래량 비율 뭐 예를 들어서 25% 이상 내지는 또 20% 이상, 예,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를 해서 넣어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데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100% 이상이 이렇게 돼 있죠. 예를 지금 10개가 나와 있는데 이걸 200% 정도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은 조건이 5개 정도, 지금 코스나인하고 삼영하고 그다음에 기산텔레콤, LG하우스에서 i3 시스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코스나인하고 i3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미 요거는 아침장부터 해서 이미 시세가 나오면서 게임이 끝난 종목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삼영이라든지 그다음에 LG 삼영이라든지 기산텔레콤이라든지 요런 것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일 여러분들이 이제 매매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일 매매를 할 때 이 상태에서 말입니다. 요 상태에서 지금 G 라인에 보시면은 3분 영봉전 최근 120봉 이내 금일 신고 거래량 발생. 그러면 이게 뭔 말이냐면은 지금 주기표에 보면은 3분 주기가 돼 있죠. 지금 3분 주기에서 최근 120봉 이내 금일 신고가 거래 발생했다라는 거는 3 곱하기 120 하면은 360입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거래가 동시효과 3시 20분에 들어가죠. 6시간 66이 36, 360분이니까 그러니까 3시 이전까지의 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3시 이후는 그냥 동시효과 상황이다라고 보고 제외를 하시고요. 많이 어렵죠. 지금 설명해도 제가 우리 초보자분들 같은 이거를 짧은 시간 내에 이해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영봉전 최근 120봉 이내 금일 신고 거래 발생 있죠. 요거는 이제 의미가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영봉전 최근 120봉 이내 그러니까 360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거기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발생한 시점, 그러니까 366시간 중에서 가장 거래가 많이 발생한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주가 이런 쪽은 이제 여러분들 검출돼서 보시면은 여기 삼영이라든지 코스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종가니까 이제 검출되고 난 상황을 여러분들한테 보는 거지만 요 내용들을 여러분들 보시고 장중에 장 초반에 9시에서 9시 한 30분 정도 사이에서 검출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그 9시에서 30분 사이에서 최근 120봉 이내니까 전날까지 포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날부터 해서 120봉까지 계산을 하는 거니까 전날 어느 시간대부터 해서 가장 거래가 많이 발생했던 시점에서 시세 흐름들이 나오는지 앞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는 흐름들이 나오면은 검출이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첫 번째 조건에서 보시면은 거래량 비율을 제가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를 넣든지 200%를 넣든지 안 그러면 전일 동시간 대비 넣든지 전일 거래 대비해서 금일 첫 5분봉, 10분봉의 거래가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응용해서 넣으실 수 있고요. 바꾸지 않아야 될 조건은 뭐냐면은 양봉 조건. 요거는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등락에 대한 내용들이 있죠. 이 등락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뭐 5%에서 한 7% 정도 자유롭게 조정하실 수 있고 상승 추세에 대한 내용들도 조절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신고 거래가 나오는 부분들, 이런 내용들은 사실 조금 더 필터링이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는 시점에서 보니까 약간 필터링이 좀 조합이 좀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하나를 또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여기 i3 시스템이 나왔죠. 시스템이 나왔고 LG 아웃시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에서 이런 말씀 드렸을게요. 여기에서 양봉 연속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트레이딩 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올라간 종목들만 검출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양봉이 연속해서 3개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필터링해서 어떻게 조건 검색해서 제어를 시킬 것인지 이런 내용들은 필터링 조건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연속 양봉, 1봉, 2봉, 연속 양봉을 제어시킨다든지 이런 요건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연구를 하시면 되겠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와우넷 이동건 홈페이지 보시면 1강, 2강, 3강, 4강 녹화가 되어 있고요. 또 무료 방송을 할 때 또 문의하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3강 강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